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 제목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를 제목에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직장인들이 꼭 가볼 만한 부산 연산동 술집. 난 직장인 아닌데 그럼 안 가겠죠? 이런 거예요. 나 혼밥 하기 좋은, 혼술 하기 좋은 부산 연산동 술집. 거기는 딱 봐도 혼술하는 데예요. 맞죠? 가족 식사 하기 좋은 부산 연산동 맛집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족 식사하기 좋은 부산 연산동 맛집. 맛있는 메뉴 추천은 뭐지?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가격, 위치, 주차, 예약 방법, 추천 메뉴가 궁금하지. 이모가 인심이 좋은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의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제목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약콩 밀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요 약콩 밀면을 우리는 뭐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봤어. 그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문자 리뷰예요. 방문자 리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맞죠? 1차적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메뉴들도 할 때 그냥 약간 좀 제한된 메뉴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점 같은 데서 사이드 메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는 아니지만 사이드 메뉴. 그런 것들이 되게 쏠쏠하게 매출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메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면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특정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이드 메뉴에 떡볶이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이드 메뉴에 돈가스를 튀겨서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밀키트로 음식점에서 사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왜요? 바로 이런 사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진들. 그럼 요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나는 요것만 먹고 오기는 좀 그런데 요런 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들이 이제 사진에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거기 있으면 그거 먹으러 가겠죠. 바로 요런 사진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면 이제 블로그 리뷰로 가요. 여기 블로그 리뷰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험단 할 때도, 그러니까 체험단을 이런 게 있죠. 저는 기획자잖아요. 기획자 입장에서 체험단을 기획을 할 때는 10명을 모집을 해요. 10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랑 페이지 기획을 해서 다 줘요. 요렇게 써주세요. 라고 해서 체험단이 와서 써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명당 10만 원이면 10명이면 100만 원이 돼요. 요거 하는데 이제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자, 100만 원이면 딱 사업주 입장에서 100만 원 내기가 아깝거든요. 그쵸? 아니, 체험단 하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에 2명 정도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진을 저희가 300장 찍어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돼요. 영상 찍어서 드릴게요. 어떤 영상? 유튜브에 쇼츠 올릴 영상, 릴스 올릴 영상, 그 다음에 뭐 밀키트라면 언박싱 영상, 요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만이에요, 대표님 만. 조회수가 만을 해준대요. 그리고 영상 다 준대요. 체험단에도 영상 다 주고 해당하는 채널에도 다 올라갈 거예요. 보통 마케터들은, 기획자들은, 마케팅 대행사들은 해당하는 분야만 하지 전혀 다른 분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집이면 맛집만 올라가는 채널이 쭉 있다는 거죠. 대표님 여기가 저희가 맛집이거든요. 여기 SNS, 인스타 여기 올라갈 거고요. 유튜브 쇼츠는 맛집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거고요. 자, 영상은 이렇게 되는데 다 조회수가 몇만이야, 몇만.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가 대행사에서 하는 거는 몇만이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려요. 조회수 높이는 프로그램.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진정성으로 하는
마케터들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해서 막 어뷰징하고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진정성 있게 하는 회사들은 컨텐츠를 좀 되게 잘 만들려고 해요. 컨텐츠 중심이에요. 오늘의 집 이런 데 컨텐츠 중심. 미셸 이런 데 컨텐츠 되게 중요하다. 컨텐츠 중심. 그 다음에 뭐 체인지 그라운드 이런 데 컨텐츠 중심. 그러니까 컨텐츠 중심으로 도달률을 띄우고 광고비를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도달률이 띄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100만 원 받은 것에 어느 정도는 광고비를 쓴다는 거죠. 그럼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체험단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만 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저는 10명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팀에 5명은 있어요. 이 중에 인플루언서 1명 있고 사진작가 1명 있고 영상작가, 우린 다 팀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조직적으로. 단순히 블로그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한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블로그 5명이 필요해요. 그럼 5명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나랑 친한 블로거들 중에서 인플루언서 이미 작업해봤던 사람들 있죠. 작업해봤던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작업해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요. A라는 사람과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다면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다 달라요.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 갔을 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A라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주냐? 이런 거죠. 제주 도민이 추천하는 맛집이라고 제목을 써주시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 30% 도민 이야기를 써주시고요. 그러면 도민이 먹어보고 왜 이게 도민 입장에서 입에서 맛있는지 그거 본문에 적어주시면 돼요가 도민 1명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봤을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야 돼요, 거기를. 그러면 아이들하고 함께 가기 좋은 부산 약혼 밀면 이거예요. 추천 메뉴 베스트 5가 되는 거예요. 추천 메뉴. 그게 블로그 리뷰로 1위부터 5위, 10위까지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그대로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먹어보니 맛없네. 그럼 사람들 안 가겠죠. 자, 실제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제품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돈 내고 홍보하는 거거든요. 돈 내도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홍보조차도 안 해요. 왜? 어차피 홍보해봤자 안 될걸. 과거는 이렇게 했어. 얼마나 안 되면 홍보를 하겠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SNS가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SNS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맛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야, 진짜 맛없더라. 사람들이 그냥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방문자 리뷰에 올려요. 맛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맛없는 데를 맛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리뷰를 올릴 때는 맛있다고 올리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메뉴가 나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블로거들 이런 것들 이제 못 구하면은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가서 먹어보고 요렇게 써주세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가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게 가이드 원고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 요렇게 뭘 보고 써? 가이드 원고. 그 가이드 원고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거 사장님이 써야 돼요. 아니면 마케터가 사장님이랑 인터뷰하고 잘 팔리는 원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과연 가이드는 뭐를 말하냐? 밀콩양면의 스토리텔링 있죠? 이런 거 알면 좋은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가 밥 먹을 때 오프라인에서 밥 먹잖아요. 셰프가 나오죠. 저희 메뉴는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제작 과정이라든가 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가이드 원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가령 이런 게 가이드 원고예요. 가이드 원고는 누가 써요? 사장님이 쓰거나 사장님이 못 쓰면 마케터가 붙어서 가이드 원고를 잘 쓰셔야 돼요. 네, 그게 마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내가 10명을 구해주겠다고 보냈는데 못 구해. 그러면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뭐냐면 그리고 여기는 성과가 나야 돼. 성과가 나려면 인플루언서한테 써달라고 하겠죠. 인플루언서가 그냥 가나요?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고 여기 가서 먹고 체험을 하고 비용을 주는 거예요. 요런 시스템이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시스템만 조금 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주도 디지털 노마드가 알려주는 인스타, 릴스 노래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어, 일단은 뭔가가,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는 게 굉장히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울까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화면 녹화거든요. 아, 이거는 화면 녹화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구나. 그러면 화면 녹화하는 것들이 맨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어떻게 하지 뒤에 붙은 영상을 볼 수가 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노마드인데요. 지금 디지털 노마드가 알려주는 디지털 노마드인데 릴스가 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릴스는 어떤 거예요? 내가 만든 릴스를 어떻게, 왜 이걸 만들었는지가 본문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만드는 거 좀 필요하세요?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영상을 몇 명 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재생이 뭐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내 컨텐츠를 별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조회수는 예를 들어서 포스팅 조회수는 300이 나왔는데요. 이 영상은요 250명이 봤네. 그러면 사람들이 릴스 내가 만든 릴스를 배우고 싶구나. 나는 릴스 강의를 좀 오픈해 볼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시즌 키워드가 빠졌고요. 타겟 키워드가 빠졌어요. 타겟은 있네. 아이들과 함께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제주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야지 조회수가 나와요. 왜요? 사람들은 그렇게 검색하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야지만 조회수가 올라가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을 제목에 넣지 않으면 조회수는 여전히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방문자가 높거나 그러지 않죠. 시즌 키워드는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시즌이라고 하고요. 1월, 2월, 3월, 4월을 시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3월이겠죠. 3월. 3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제주공항 근처 베스트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의 30%가 어떤 내용이 돼야 되냐면요. 아이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도민이라는 거. 그래야지만 뒷부분에 사람들이 컨텐츠를 길게 읽어주겠죠. 두 번째요. 나는 이거 2월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3월 거를 써야 돼요. 나는 2월에 이미 갔다 왔는데 3월에도 여기 가봐라. 3월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써줘야 되죠. 왜요? 내용은 2월 내용인걸. 그러니까 나는 2월 내용을 왜 3월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으며 그러니까 3월에 오는 사람들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30%를 앞부분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목 그대로 앞부분의 30%를 스토리로 푸셔야지 내용에 연관이 되는 거죠. 뭐야, 난 도민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도민 아니네? 30%가 도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그 글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거는요. 뭔가 첨부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이 첨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게 뭐예요? 지도. 이런 지도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책도 이렇게 불러오는 거 있어요. 네. 뭐 책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세팅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세팅법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건가요? 그럼 추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지금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네이버 AI는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베스트셀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뭔가가 뒤에가 따라올 거예요. 베스트셀러 추천이냐? 뭐 베스트셀러 뭐가 있을 거겠죠. 베스트셀러도 뭐 재테크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냐? 아니면 인문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냐? 이런 게 있겠죠. 뭐 베스트셀러 이게 책 제목이 부의 추월 차선이네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자 소개, 가격, 의미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가요? 추천 그러면 그게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죠. 두 번 읽으니 약간 이해가 되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고 이거잖아요. 읽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추천. 응. 나는 추천하는 건 아니야. 그냥 사서 리뷰한 거야. 그럼 리뷰가 되겠죠. 리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뭔가 언박싱이야.
이게 택배를 어떻게 오고 그런 언박싱이 되는 거고요. 요런 단어들을 제목에 적어줘야지만이 얘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전히 제가 이제 한 일주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피드백대로 해주신 분들은 조회수가 팍팍 떠요. 네, 정말로.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은 네이버에서 일단은 좋아하는 패턴을 써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페이지 정리를 안 해서 올려주셨는데 페이지 정리를 안 하시면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훅훅 가요. 그냥 스크롤을 훅훅 올린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라고 얘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써야 되고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 문서를 줄 띄어쓰기로 해서 가독성 있게 해야 되고 중간에 사진을 넣지 못했다. 밑줄과 색깔을 넣어야 돼요. 사람들이 훅훅 지나가지 않게끔 페이지 기획을 잘 해주셔야 돼요. 페이지 기획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거는 정말 2%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2%만 내가 신경을 쓰면 내가 블로그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글을 쓰는 나도 힘들지만 글을 보는 사람도 글을 쓰는 나도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글을 읽는 사람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글을 쓸 때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좀 아깝지 않게끔 글을 쓸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고민이 먹혀들은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저는 쓰는 글마다 다 상위 노출 되거든요. 그럼 미셸님은 글을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발행하지 않아요. 아침에 좀 써요. 점심에 또 다시 봐요. 저녁에 또 다시 봐요. 그래서 발행을 해요. 뭐냐면 글이 한 번에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발행하잖아요. 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여요. 보는 거에 다시 한번 수정해요. 줄을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까? 요거를 봐요.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이 글을 봐요. 아니나 다를까 질문들이 쫙쫙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달릴 수 있게끔 글을 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댓글로 답변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내 글을 다시 보겠죠. 다시 보러 오겠죠. 그리고 나를 이유치가 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블로그 찾아야 되니까. 다시 봤을 때 글 한번 다시 볼걸요? 한 번 본 사람이 또 보잖아요? 얼마나 좋으면은 한 번 본 사람이 글을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그쵸? 지수는 몇 배로 팍팍 뛰어요. 그냥 들어와서 한 번 보고 나간 사람과 해당하는 글을 몇 번 얘가 다 이게 체크가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는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문자들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회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조회수 인증하잖아요. 조회수. 제가 그냥 방문자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1000명이 방문했을 때도 1700명이 보고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개를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한 명이 왔을 때 그래도 한 1.5개는 읽어야 되는 거.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 계속 읽고 있죠. 요런 컨텐츠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예요. 카톡 캡처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네. 왜? 거기에 또 머무르고 있고 그게 바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카톡으로 문의한 거 있죠? 그거 캡처해서 올리고 답변을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길게 주세요. 카톡으로 문의가 왔어요. 카톡으로 답변을 길게 주세요. 길게 카톡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팬이 되겠죠? 내 고객이 돼요. 소통을 되게 잘 하시니까. 자, 너무 아깝죠? 캡처해서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 견적적인 부분들은 하이라이트,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컨텐츠가 돼요.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자, 또 페이지 예쁘게 우리 기획 4줄로 만들까요? 네, 너무 빈 공간 말고 네, 이거 페이지 기획을 예쁘게 해주면 참 너무 지금 페이지 기획, 텍스트 네, 마음을 먹고 이거 위로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글 읽는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글 읽은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링크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 컨텐츠 하나만 보고 내 팬이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 사람들은 컨텐츠 하나에 반응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 컨텐츠를 몇 년을 봐야 돼요. 몇 년을 봐야 되는데 밑에 링크 하나 두 개는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맨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위치, 연락처, 문의하는 방법, 이거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맨 끝에 넣으라니까요. 30년 운영한 봉제공장 브랜드 네임, 위치, 연락처, 메일 주소 이런 거 넣으라고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예요. 사람들이 이거 봤어. 그럼 어떻게 연락해야 되겠죠. 연락을 해야 됐을 때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한 거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를 자꾸 안 써주면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내가 필요한 게 연락. 근데 포스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광고겠지. 나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닌데 왜 광고가 나빠요? 이게 연락처 주소, 팩스 번호 이런 거 필요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 고객들은 그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주세요. 어차피 미쉐를 의뢰 안 해요. 왜? 전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 누가 봐요? 필요한 사람 끝까지 본다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끝까지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회사 정보가 필요하겠죠? 꼭 넣어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안 돼요, 앨리스님. 공지.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잖아요. 안 돼요. 여수 관광지 가볼 만한 곳이 키워드인 것 같은데, 여수 관광지를 가볼 만한 곳이라고 적어놓고,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은 지금 제목이 안 맞잖아요. 가볼 만한 곳은 내가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인데, 여기가 가볼 만한 곳이야. 네. 그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노출된 걸 보면은 가볼 만한 곳은 베스트 5 다 리스트 업이 된 거예요. 그게 정보성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쓰면요.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이잖아요. 나는 이거를 쓰고 싶은 건데 거기 추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 그럼 여기는 어디 있는 캠핑장이지? 여수 캠핑장 추천인데 그럼 여수 캠핑장 추천이에요. 나는 여수 캠핑장 추천 중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을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제목에 넣고 가로치고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위치, 가격, 예약하는 방법 이거죠. 그다음에 즐길 거리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그런 거 쓰면 웅천 친수 공원 캠핑장 쳤을 때 1위가 될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여러분들 컨텐츠 제목,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캠핑장이니까. 그리고 나는 캠핑장을 추천을 해준다. 여수 캠핑장 맞죠? 브랜드 네임이 뭐냐? 웅천진수 공원 캠핑장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를 알려주는 건데 가로. 내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캠핑장 뭐가 궁금하겠어요? 예약하는 방법 이런 게 궁금하겠죠. 가격. 가서 어떻게 놀면 돼? 이런 게 궁금한 거. 준비물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너무 좋죠. 계속 본다고요. 왜요? 이런 게 좋은 정보니까. 여기 갈 사람들은 가격이 좋은 정보예요. 예약하는 방법이 아주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안 보이죠. 핸드폰으로 캡처. 핸드폰으로 캡처하면 이게 보여요. 일부러 한 건가? 여기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핸드폰으로 캡처하면 네. 그럼 이거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여기 가서 준비물이래.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괜찮은 준비물들이 있었던 거지.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거 쿠팡 파트너스 하면 돼요. 쿠팡 파트너스. 네, 쿠팡 파트너스.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계속적으로 걸면 저품질이야. 나는 여기 하나로 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딱 걸어놨어. 나는 분명히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하나를 걸어놓은 것 뿐인데 왜 자꾸만 내 거는 노출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노출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얘가 여기 들어오면은 쿠팡 파트너스로 이탈이 된다는 것을 네이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낮아져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휴링크, 즉 쿠팡 파트너스 링크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 홍보는 유튜브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많이 하고 유튜브는 한국 기업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업인 거잖아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던 블로그 링크를 걸던 얘는 어디로 이탈이 돼도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길게 봐주는 게 중요해요. 완전 길게. 왜? 그래야지만 광고 수익. 얘네들의 수익 모델은 광고 수익이잖아요. 바로 채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팔 물건이 없다 그러면 뭐 쿠팡 파트너스가 돼서 나도 어차피 쿠팡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연결되면 좋으나 그거를 홍보하면 유튜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쇼츠나 이런 걸로. 네. 자, 메타버스를 쉽게 즐기는 방법. 제페토로 입문하기. 그러면 제페토 가로치고 제페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을 좀 상세하게 적어야 돼요. 근데 상세하게가 메타버스 제페토는 어떻게 돼요? 연관된 키워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목에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디지털 노마드가 알아야 될 메타버스를 쉽게 즐기는 방법, 제페토 입문하기. 그런데 나는 키워드를 디지털 노마드로 잡았어.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미셸은 디지털 노마드로 내가 잡았는데 디지털 노마드는 상위 노출이 안 돼요. 당연하죠. 내용이 디지털 노마드 내용이 아닌 걸. 즉, 여러분들이 제목 설정을 하더라도 해당하는 제목들끼리 연관 검색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이해를 해요. 메타버스, 제페토 다 연관 검색어예요. 네, 요겁니다. 제주 감성숙소에 온수 나오는 독재 펜션 모음. 이거는 앞부분에 30%를요. 내 얘기를 써주셔야 돼요. 이분이 그러면 왜 이걸 썼어? 나는 독재 펜션을 준비 중이고 준비하려면 최고의 독재 펜션을 봐야 돼. 그리고 온수 나오는 독재 펜션 진짜 중요한데 나는 그런 데만 내가 찾아봤다? 내가 스터디하고 있거든. 참고로 내가 가본 곳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여기 한번 나는 보고 있어. 난 스터디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쓰세요. 그쵸? 그렇게 해서 4개 썼죠? 그쵸? 이거 사업주들이 자기 거 검색할걸? 사업주들은 자기 브랜드명으로 검색해요. 그래서 녹대님을 알리는 거. 이거 누가 봐야 돼요? 이거 누가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봐야 돼요? 난 사업주가 봐야 돼.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야. 난 여행객들이 봐야 돼. 여행객들. 나 여행객들이 봐야 돼. 그럼 여행객들에게 나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객들에게 나를 알리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에요. 저는 녹디예요. 저도 제주도 온 지 얼마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 여행하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독재 펜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처럼 여행이 너무 좋고 제주도 너무 좋아하고 독재 펜션을 좀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저 이웃 추가해주세요. 이러면 그 글로 이웃이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글로 이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면 내 글은 굉장히 좋은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내 컨텐츠에 대한 성과를 내면 되게 이웃이 진짜 되게 많이 추가가 됐다. 이웃 추가 해주세요 해야지 이웃이 추가가 돼요. 댓글로 뭐 달아주세요 해야지 댓글로 뭐가 달려요.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이 누구야? 나는 사업주. 나 무조건 사업주를 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요거 그럼 사업주 링크 주고요. 나 독재 펜션 거기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독재 펜션 건축 중이라 그러면 경쟁자가 되겠구나. 경쟁자가 되지 않으려면 요거는 안 되겠다. 링크를 전달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요런 거는 부동산. 네, 부동산 주면 되겠네. 요런 거 부동산. 안녕하세요. 네. 공인중개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독재특위 모음 이렇게 해봤는데요. 대표님 혹시 뭐 누군가가 펜션을 찾으러 오거나 그러면 요런 독재 펜션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장 더. 혹시 독재 펜션 질 딱 나오면 좀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이 사람은 진짜 할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랑 계속적으로 내 글로 소통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거 나 홈페이지에서 따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홈페이지에 따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높은 다음에 이미 내 글에 내 글에만 상위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홈페이지에서 따가지고 와도 되는데 100% 다는 안 돼요. 홈페이지에서 따가지고 와더라도 좀 최소로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그걸 알거든요. 일단은 좋아하지 않고 해당하는 사진의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뜬 거 한번 보실래요? 다 어떤 거예요? 다 자기가 사진 찍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숙소는 어떻게 돼요? 다 DSLR로 찍어. 핸드폰도 아니고. 그러면 노출도 안 되지만 이건 노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가 낮아져요. 지수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글을 쓰면 계속적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하시려면 사진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지금은 사진을 좀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그게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녹디가 궁금하다면,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나처럼 이렇게 독재 펜션을 짓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매물만 적어보세요. 하나 매물 적고, 두 개, 두 번째 매물 적고, 세 번째 매물 적고, 네 번째 매물 적고, 다섯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 매물 같이 적고. 그럼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매물을 적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매물을 적어본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매물을 적어요. 매물. 첫 번째 매물만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숙소만 올려요. 숙소에 대한 것만. 법적인 거, 민박사업자, 이런 거, 농어촌 민박사업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정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주도에서 민박사업자 내가지고 사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제약이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좀 적으세요. 네 번째, 고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적어보시고, 그런 거 이제 일상인 거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세요. 나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 어떤 걸 잘하세요? 왜 이거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스토리를 순차적으로 시리즈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밑반찬 만들기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밑반찬 만들기인데 가로치고 다면은 이게 밑반찬이 다 요거랑 연관은 되어 있지만 얘가 못 잡아요. 얘가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 못 잡아요. 그럼 미셸린 못 잡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밑반찬 만들기라고 상위 노출된 걸 보실래요? 걔네 제목 길이가 어떤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질문이 와요. 요거는 제목이 되게 길어요. 가보니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는요, 제목이 길건 안 걸건, 내용이 별로이건 안 별로이건, 거기 가는 거는 웬만하면 다 노출이 돼요. 저처럼. 네, 저는 대충 써도 노출이 다 1위예요. 그럼 저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밑반찬 만들기. 그럼 뭐예요? 오늘, 네. 밑반찬 왜 만들어요? 나 혼밥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베스트 5. 가령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상위 노출된 걸 보시고, 제목이 어떻게 잡았는지 보시고, 본문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을 짧게, 여러 개 넣지 마세요. 얘가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되게 밑반찬,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한상 차림, 이런 거 말고요. 음식이라면 나는 약콩 밀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콩 밀면 있죠. 밀키트 추천, 약콩 밀면 맛있게 먹는 꿀팁, 이거를 적으라는 거예요. 자, 밀키트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면 이거는 이게 리뷰예요. 그러면 나는 약콩 밀면처럼 다른 것도 이렇게 체험단을 하고 싶어요. 체험단. 네, 그러면 이것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체험단을 할 거면 일단 언박싱이 돼야 돼요. 언박싱, 박스부터 시작해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진을 잘 만드세요. 사진을 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지 순차적으로 사진을 예쁘게, 플레이팅 예쁘게, 그릇도 예쁜 거 사셔야 돼요. 자,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맨 끝에 영상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먹음직스러운 영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 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영상과 사진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처음에 영상을 먼저 찍어요. 영상. 네, 영상을 언박싱을 찍어요. 네, 언박싱 영상을 먼저 찍으면 일단 다 이렇게 박스 다 열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언박싱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영상 찍으면서 이게 다 이렇게 다 뜯어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플레이팅 예쁜 것만 찍어요. 네, 그게 영상 크리에이터, 사진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 네, 밀면이라고 인스타그램 검색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영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그 다음에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저장하세요. 똑같이 찍으세요. 그러면 실력 빠르게 늘 수 있을 거예요. 배경지 흰색. 네, 배경지 무조건 흰색. 그 다음에 흰색 테이블. 자, 그 다음에 플레이팅 예쁘게. 그릇 예쁘면 플레이팅 예뻐요. 모던하우스 가시면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지저분한 거 다 삭제. 이런 거. 그 다음에 항공샷으로 찍으면 되고, 이런 것들 다 자르게 하셔야 돼요. 네, 크리에이터 체험단 하시려면 컨텐츠를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배경만 하얀색이면 예뻐요. 항공. 그냥 항공으로 1대1로 되면 돼. 1대1. 항공으로 1대1.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면 되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